결혼 잘하는 사주와 결혼 신중해야 할 사주.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결혼,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 중 하나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삶을 안정시키는 반면 누군가에겐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 명리학을 통해 결혼에 잘 맞는 사주와 결혼에 신중해야 할 사주의 특징을 비교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닌 왜 그런 성향이 나오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 자신과 파트너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결혼에 강한 사주, 그들의 특징은. 결혼에 잘 맞는 사주는 단순히 결혼을 잘하거나 일찍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결혼에 유리한 사주는 부부 운이 조화롭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구조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관사론잡 없이 정관이나 정제가 적절히 배치된 사주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정관이 바르게 자리 잡은 사주는 남편 복이 안정적이며, 남자의 경우 정제가 균형 잡히면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지입니다. 일지는 배우자궁이라 불리며, 여기에 길신이 오면 결혼 생활이 평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병화일주의 여성에게 정관인 임수가 월간에 위치해 있다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성과의 안정적 결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 정관이 시지에 위치하거나 관사론잡 상태일 경우 결혼 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죠. 남성의 경우 정제가 일지나 월지에 위치하고 제극인 구조가 약할 경우 아내와의 유대감과 생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행간 상생 구조가 잘 짜인 사주는 부부간 갈등이 적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경향이 큽니다. 결혼에 유리한 사주는 단순히 결혼을 한다가 아닌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정관, 정제, 일지의 조화로운 배치가 핵심이며, 이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특징을 지니죠. 앞서 말한 결혼에 유리한 사주는 구조적 안정성과 조화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결혼 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주의 성향적 특징을 알아볼까요? 사주에서 관성은 규율, 책임감, 사회적 역할을 나타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정관은 남편이자 사회 속 역할로 해석되는데, 이 관성이 사주 전체와 부딪히지 않으면 결혼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확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에게는 재성이 아내이자 자산, 생활 안정과 관련되죠. 이 재성이 생극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결혼을 통해 삶이 안정화되고 목표 지향성이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을목일주의 남성이 재성인 무토를 월지에 두고 있다면 아내로 인해 생활 기반이 안정되고 사업이나 직업에서도 균형 잡힌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성이나 재성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할 경우 그 관계가 오히려 부담이나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죠. 특히 일간과 일지가 상생하거나 합하는 관계일 때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고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지하는 힘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결혼 후 성숙도가 상승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에 강한 사주는 단순한 배우자 복을 넘어서 배우자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관성과 재성의 균형, 일지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진 사람은 결혼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죠. 결혼에 신중해야 할 사주,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번엔 결혼에 있어 특별히 신중해야 할 사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들에게는 더 큰 고민과 성찰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사주는 관사론자평입니다. 이는 여자 사주에서 정관과 편관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갈등이 생기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결혼 상대가 한 명이어도 마음속에는 여러 기준과 혼란이 동시에 작용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다신약형, 즉 남성 사주에서 아내에 해당하는 재성이 많지만 이를 감당할 일간의 힘이 약할 때입니다. 이 구조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내나 결혼 생활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로 결혼 후 스트레스나 갈등이 잦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금일주의 여성이 정관 병화와 편관 정화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결혼 상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상을 꿈꾸는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수일주의 남성이 재성인 병화,
정화를 연속해서 지닌 상태에서 일간의 기운이 매우 약하면 아내의 성향이나 결혼 생활이 버겁고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이 안정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에 신중해야 하는 사주는 구조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긴장감이나 부담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관사론잡, 제다신약 같은 구조는 결혼을 앞두고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게 맞는 삶의 방식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결혼에 신중해야 할 사주 중에서도 개인 성향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결혼과 궁합이 맞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구조는 비견겁재 과다형입니다. 이 구조는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견과 겁재가 사주에 많을 때 나타나며 자립심이 강하고 경쟁 본능이 뚜렷한 성향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삶을 공유하는 것보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죠. 이런 구조는 특히 결혼 후 상대의 간섭이나 의견 충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정인과 편인의 충돌입니다. 이는 삶의 기준이 이상주의에 가깝고 현실적인 부부관계의 속성과 괴리될 수 있죠. 예를 들어 간목일주인 사람이 겁재인 을목을 월간과 시지에 동시에 두고 있다면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고 협업보다는 독립적 방식에 익숙합니다. 이럴 경우 결혼 후에도 왜 꼭 함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계수일주 여성이 정인과 편인을 동시에 갖고 있고 그중 하나가 일지에 위치해 배우자궁을 압박하고 있다면 결혼 생활이 현실적으로는 안정돼 보여도 내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신중히 해야 할 사주는 단순히 외부적 조건보다 자기 성향과 결혼이라는 제도의 간극이 클 때입니다. 비견과 겁재가 과다한 자립형 또는 정인과 편인이 충돌하는 이상주의형은 결혼 전 나는 어떤 삶에 만족하는 사람인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기 위한 사주적 통찰과 현실 적용법. 앞서 결혼에 유리한 사주, 신중해야 할 사주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그런 사주적 정보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명리학은 예언이 아니라 이해와 선택의 도구입니다. 자신의 사주가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결혼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조건과 시기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결혼운이 들어오는 시기, 즉 대운입니다. 대운에서 관성이나 재성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는 결혼을 추진하기 좋은 타이밍이지만 역으로 이 시기에 감정적 결정만으로 결혼을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상으로는 관사론잡 구조를 가진 여성이라도 대운에서 정관이 고립 없이 뚜렷하게 들어오는 시기라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안정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관운이 지나친 경우 관다신약에는 오히려 배우자에게 휘둘리는 결혼이 될 수도 있죠. 또한 재성운이 들어오는 남성에게는 재물과 여성을 상징하는 운이 함께 들어오므로 결혼뿐 아니라 사업적 기회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때 일간이 약하면 감당하지 못할 욕망에 휘둘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주는 운명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관성과 재성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자신의 일간이 그것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결혼이라는 선택에서도 훨씬 더 현명한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주 명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결혼에 앞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사주는 결혼운이 안 좋대요라며 단정 짓곤 하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궁합과 시기, 그리고 본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사주에서 결혼을 보는 관점은 나와 배우자의 오행, 상생관계, 일지의 충합관계, 대운에서 나타나는 결혼운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궁합은 두 사람의 사주가 상생하는지 갈등이 예고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예를 들어 간목일주의 여성이 병화일주의 남성과 궁합을 본다면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는 간목을 받아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생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 모두 일지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 지지를 두고 있다면 현실적으로도 부드러운 결혼 생활이 가능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도 대운에서 겁재나 칠살운이 강하게 들어올 경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결혼보다는 관계를 천천히 다져가며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주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궁합,
적절한 시기,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주명리는 그 해답을 미리 정해주는 학문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나침반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